조선시대 평균 결혼 연령은 남녀를 막론하고 16에서 21세였습니다. 2021년 평균 초혼 연령인 남자 33.4세, 여자 31.1세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일찍 결혼했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서 남자 15세, 여자 14세가 되면 혼인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강제적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결혼 연령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보다 자녀의 생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여성의 가임 연령을 16세 정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던 조선의 경우 가능하면 어린 나이부터 출산을 시작해야 최대한 많은 수의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출산을 시작했던 조선시대에도 왕이 충격을 받을 만큼 초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여성이 나타나 사회를 뒤흔든 적이 있다는데, 때는 아들을 뒤주에 넣고 죽일 만큼 나라의 기강을 중요하게 여겼던 영조 43년 7월 2일 경상감사 김응순의 장계 하나가 온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장계는 경상도 산음현에 사는 7살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고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지금 같으면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할 나이에 출산이라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좋은 풍습을 갖고 있던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를 엄청나게 괴이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당시 좌이정 한익모와 좌부승지 윤면허는 7살 아이가 아이를 낳은 것은 요괴 중의 요괴이니 죽여야 한다고 왕에게 고하기도 했죠. 과거 이 같은 괴이한 일이 발생하면 왕들은 왕조에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겼습니다. 영조는 자연히 불안해졌죠. 심지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생각했습니다. 이 역시 나의 백성 중에 한 아이이다. 어찌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산음현감이 장계를 잘못 올려서 발생한 일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영조는 문학 구상을 불러 산음어사에 임명하며 진상을 파악해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산음어사 구상은 산음으로 곧장 내려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된 7살짜리 아이의 이름은 종단, 언니 이단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천민이었습니다. 종단은 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체구가 컸습니다. 나이를 모르고 보면 충분히 12~13살의 아이로 보였죠.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후 정조시대에 이덕무가 우씨성을 가진 죄수에게 들은 내용에 따르면 종단이 처음 출생하자 3~7일에 이미 월경이 시작되었고 3살의 음모가 났으며 6살이 되자 그리 크지는 않았고 아이를 뵌 뒤에 쑥 자라서 14~15살 된 여자와 같았고 얼굴 모양이 음탕해져서 어린 소녀와 달랐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우씨성을 가진 죄수가 설명에 약간의 과장을 보탰겠지만 종단의 외모가 또래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단 구상은 종단의 나이를 의심했습니다. 종단이 과연 7세가 맞는가? 확실히 맞사옵니다. 딸의 나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미가 되어 어찌 딸의 나이를 잘못 알 수 있겠사옵니까? 그럼 체구가 어찌 저렇게 큰 것인가? 딸이 날마다 자라고 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를 믿을 수 없었던 구상은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종단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언년이를 데려오게 합니다. 언년이는 여느 7세 아이처럼 작은 체구였고 구상은 종단의 나이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언니인 이단을 불러 문초했죠. 종단이 누구의 아이를 낳았는지 아느냐? 소금장수입니다. 소금장수가 종단이를 희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소금장수는 어디 살고 있는가? 읍에 살고 있습니다. 구상은 곧바로 소금장수를 잡아들이게 합니다. 잡혀온 소금장수는 송지명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소금장수는 소금을 지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다 종단을 만났습니다. 종단은 큰 체구에 비해 지각이 모자랐습니다. 남녀 사이의 관계도 잘 알지 못했죠. 송지명은 이를 이용했습니다. 다과 등을 주며 종단의 환심을 산 소금장수는 결국 종단을 임신케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상은 사건의 관련자들을 모두 옥에 가두라고 명한 후 도성으로 돌아와 영조에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탐문하였는가? 여러 방법으로 캐물어 그 정상을 알아냈습니다. 본관 및 단성 현감과 같이 조사하였더니 종단의 누이가 말한 바와 같았습니다. 종단을 임신케 한 자는 틀림없이 소금장사 송지명의 아들이었습니다. 종단의 나이가 정말 7살이었는가?
그 이웃에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해서 데려다가 물어보았더니 과연 7살이었습니다. 그 키는 얼마나 되던가 몸이 이미 다 자랐습니다. 보고를 다 들은 영조는 신하들에게 처결을 밝힙니다. 영조는 사건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장계를 올린 산음 현감에게 벌을 내립니다. 또한 사건이 이미 도성에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던 터라 조정이 내는 신문이었던 조보에 관련 내용을 실어 민심이 흔들리지 않게끔 조치합니다. 이어 소금장수, 종단, 종단의 어미, 종단이 낳은 아이를 각각 다른 섬에 귀양 보내 노비로 삼으라고 명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7세 여아의 출산 사건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산음 고을과 이에 접해 있던 안음 고을은 각각 산청과 안이라는 명칭으로 고을 이름이 바뀌고 말죠. 불길한 일을 만들어낸 고을이니 지명을 바꾸어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영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조선 사회는 물론 어느 지역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7세 여아의 임신과 출산, 피해를 입은 종단과 그녀의 가족들까지 귀양에 처해졌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는 힘드실 텐데요. 조선 사회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까지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종단의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영조가 극도로 꺼렸기 때문에 모두에게 벌을 주는 처벌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영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7세 여아의 출산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았습니다. 7살 아이가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다니 영조가 얼마나 놀랬을지 직접 뵙지 않고도 짐작이 가네요. 지금까지 지브러리의 라오였습니다.